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 체리 자동차 전시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왜 여기에 나와 있냐면 KG 모빌리티에서 체리 자동차랑 협업을 해서 렉스턴의 후속 모델 SE10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 차량이 바로 체리 자동차에 있는 T9이라는 자동차인데 제 옆에 있는 차가 바로 그 차거든요. 그래서 이 체리 자동차의 T9, T2X 플랫폼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관이나 실내,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옆에는 티고9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이제 중국 브랜드 비아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브랜드와 합작을 해서 자동차를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했던 토레스 하이브리드라든지 액티언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중국 브랜드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렉스턴의 후속 모델 SE10은 요 체리 자동차의 티고9, 그러니까 T2X 플랫폼을 이용해서 같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티고9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앞모습 디자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은 KG 모빌리티의 디자인 랭귀지에 맞춰서 다시 나올 거고, 최근 들어서 스파이샷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중국 브랜드가 조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행 보조예요. 여기 보면 이 티고9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요 안에 탑재를 해서 주행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변경해서 들어오게 하겠지만 내부에 있는 이 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티고9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버전도 있고 하이브리드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2.0 터보 가솔린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끌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좋아할 법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1.5 터보 엔진으로 한 150마력 정도를 내고, 거기에다가 모터를 한 150kW, 그러니까 한 200마력이 좀 넘는 요 정도 모터를 붙여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반적인 차량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그 중형 사이즈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렉스턴이라는 자동차 자체가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준대형에 해당하는 SUV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체를 더 늘리거나 휠 베이스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 휠도 한번 보면요,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도로 승차감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는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바뀔 거예요. 트렁크만 한번 열어서 이 트렁크 공간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브랜드에게 있어서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았을 때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제가 딱 앉았을 때 요 발목 라인까지 오는 거 보니까 요 안쪽에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중형이나 준대형 세단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5인승 말고 7인승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 차 같은 경우에는 7인승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KG 모빌리티 그 SUV의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렉스턴까지만 하더라도 렉스턴이 어떤 바디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바디온 프레임으로 제작이 됐었잖아요. 근데 T2X 플랫폼이 모노코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그 단단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실내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가 센터 콘솔부터 조수석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보통 이제 운전석에 있는 사람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를 갈라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영화를 본다든지 OTT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운전좌석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분할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서 몇 가지 것들은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죽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공조 조절이라든지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버튼으로 살려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10인치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옵션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통풍 시트라든지 운전석, 주수석 전부 다 지원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큰 거 들어가고 중형 SUV 크기에 뭐 이런저런 거 다 들어가는 거 알겠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가는 거 알겠어.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충격을 먹었던 건 이 정도에 해당하는 SUV가 지금 중국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가고 중형 SUV에다가 저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요 정도 공간 나오는데 심지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근데 중국 가격이 3,800만 원입니다. 옵션을 조금 더 많이 넣으면 그래봤자 4천만 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KG 모빌리티가 이 SE10 후속으로 티고9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앞모습 뒷모습 바꾸고 실내 조금 바꾼다 이렇게 해놓고 4천만 원 초반 정도에 내놓으면 다른 자동차들을 충분히 압살할 만한 그런 자동차로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열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오토 플러시 도어라고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중형 SUV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 자체는 꽤나 넓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주먹 공간이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레그룸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통 이제 우리가 SUV라고 하면은 가운데에 센터 터널이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어서 가운데 좌석도 여유롭게 앉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가성비 좋은 이제 저렴한 자동차다 보니까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들어가 있지만 뭐 여기서 공조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없네요.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앉았을 때 기본적으로 시트가 약간 푹신푹신하면서 허벅지까지 쭉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트 하판이 좀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때 체중이 엉덩이 쪽으로 몰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허벅지 끝까지 딱 받쳐주기 때문에 체중을 전반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이 시트 구성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앉았을 때도 헤드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로 주먹 하나 이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패밀리카 중형 SUV로 사용하기에도 참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티고9이 진짜 괜찮은 점이 뭐냐면 지금 제 옆에 이 2열 도어만 해도 스피커 그릴이 하나, 둘, 요 안에까지 해서 3개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 중국 브랜드가 스피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열, 2열 이 두 가지 모두를 봤을 때 요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상품성이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SE10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이브리드 SUV로 나온다는 점, 크기가 좀 큰 중형에서 중대형 사이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실내 디스플레이나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 가격으로 4천만 원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충격적인데 물론 이제 KG 모빌리티가 가져와서 뭐 이것저것 만지고 하다 보면 가격이 살짝 오르긴 하겠지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렉스턴보다도 가격이 저렴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 T2X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KG 모빌리티의 SE10 후속 모델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